전문가님, 오늘 히토류를 두고 미중 갈등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 보였거든요. 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종목이 어제 공교롭게도 네. 노란톡에서 그 해인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어떤 분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뭐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 이 주가 흐름을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이 뭐 유니온 머티리얼스나 뭐 노바텍이나 네. 뭐 포스코 엔텍, 티플렉스 뭐 세노텍도 있고. 예,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 보여서 이게 주가가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네.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그리고 이 히토류에 대해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지금 반도체 때문에 난리니까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그분의 공급망을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좀 이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이 히토류의 이제 대장주는 사실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유니온 머티리얼스인데요. 네. 이 흐름을 보면은 네. 일단은 오늘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으로 좀 나오고 있긴 해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보여지고요. 이게 히토류가 계속적으로 어떤 이슈를 만들 거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주가 흐름을 잘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어떤 대통령이 한번 언급을 하고 하면은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차후에 뭐 어떤 대책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의 시간을 기다리거나 뭘 하기가 좀 약간 지루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와도 계속 버티기보다는 이제 주가의 흐름을 조금 유심히 보자. 네, 라는 모습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해인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윗골이 길게 맞긴 했는데 거래량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나서 위 앞에 있는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흐름이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고요. 뭐 노바텍이나 뭐 노바텍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를 많이 내서 다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기는 한데 앞전 두 종목보다는 조금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네, 그렇고 포스코 엔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사실 이 테마주로만 형성되어 있는 회사는 아닌데, 제가 이거를 같이 보다가 좀 약간 신기한 모습, 다른 패턴이어갖고 이거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이 포스코 엔텍은 약간 이제 오늘 히토류 때문에 제가 보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게 포스코하고 좀 현대차하고 그런 어떤 수소차 협력 기대감에 지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거래량도 지금 최근에 많이 터졌죠. 많이 터졌고 기술적으로도 이 박스권을 좀 벗겨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그린 수소 관련 소재 개발이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포스코가 이제 현대차랑 좀 같이 해보겠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거고, 이 회사는 이제 포스코의 그런 철강 제품을 포장하거나 아니면 마그네슘 공장이나 뭐 페노실리콘 공장, 그리고 페로망간 공장 이런 공장들을 위탁 운영하는 회사고요. 어떤 소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협력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약간 같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의 흐름도 조금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리도 횡보를 오랫동안 했고 좀 이 부분을 벗어나는 또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전에는 시세를 조금 많이 냈었어요. 이전에는 이게 삼정 P&G인가 뭐 그런 회사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조금 포스코에 인수가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었고, 지금 이제 인수가 되고 나서 이제 좀 다시 추세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 종목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히토류 관련주에 대해서 종목별로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살펴볼게요. 해운주들이 올해 역대급 실적이 예상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해운 종목들. 네, 해운주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네. 예전에 HMM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쌌을 때부터 저는 그 BDI 지수나 아니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이 먼저 오르는 걸 보면서 좀 네.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종목이 앞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HMM이라는 종목이 이제 그 현대상선이라는 종목이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한진해운이랑 그리고 그 현대상선이랑 이런 부분들 있었지만, 회사가 있었지만 한진해운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현대상선도 거의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그걸 나라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산업은행에서 인수를 해서 해운 회사를 완전히 없애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여기에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어요.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현대상선에서 다른 해운 회사들이 하지 못하는데 이제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먼저 할 수 있었던 게, 컨테이너선을, 굉장히 대규모의 컨테이너선들을 막 8척, 9척 이렇게 계속 주문을 넣어놨다가 지금 이번에 받았는데
지금 이게 호황 시절하고 정확히 맞아 들어가면서 지금 HMM 실적이 폭증을 하고 지금 흑자 전환을 단번에 하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덕분에 이제 다른 어떤 해운주들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지금 이 HMM은 좀 컨테이너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 이제 벌크선을 이제 하는 또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페노션이거든요. 일단은 그 HMM 뭐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지금 매물 소화를 계속적으로 이제 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가려고 했다가 다시 눌러놓고 다시 그 부분의 고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이 고점을 뚫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좀 조정을 받아서 눌렸다가 좀 모았다가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페노션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 페노션은 예전에 STX라는 그룹에 있던 이제 그 해운 회사고요. STX 조선, 뭐 STX 뭐 페노션 그리고 이제 뭐 STX 엔진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STX 그룹 자체가 좀 힘들어지면서 지금 이 회사를 하림이라는 이제 그 닭고기 만드는 회사가 인수를 해갖고요. 지금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전혀 이제 그 부분을 이겨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기술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 뭐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 그룹이 하는 게 이제 철광석, 뭐 석탄,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곡물 이런 것들을 이제 운송을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이제 가격들이 많이 비싸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경기가 좀 호조감을 이제 뭐 경기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해운들이 조금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STX 페노션까지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HMM, 페노션 이 부분을 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들에 대해서 HMM이랑 페노션까지 전망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다나를 비롯해서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나 봐요. 오늘은 네. 진짜 급락세를 펼쳐줬고요. 네네. 또 마찬가지로 쿠팡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네네. 이 종목들 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쿠팡 관련된 그런 종목들 중에서 네. 뭐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뭐 물류를 같이 한다고 하는 업체, 뭐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네. 그 회사들이 그리고 이제 뭐 결제 업체, 뭐 이런 업체들이 있지만 진짜 쿠팡이 상장됐을 때 어떤 회사들이 진짜로 수혜를 입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 뭐 물류를 하는 업체, 뭐 여러 업체들 중에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대장주가 동방이라는 회사고요. 네. 네, 동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그때 제가 그 며칠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그 쿠팡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잡아서 터지면 러시아 백신 관련주처럼 전혀 팔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힘이 좀 남아있는 모습이 보여요. 일단 하루 정도는 뭐 이제 그런 어떤 차익 실현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락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이런 뭐 큰 하락 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거든요. 지금 동방 같은 경우도 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이제 하락이 크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KTH라는 종목도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이수앱지스처럼 그냥 하락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팔 기회를 좀 많이 안 주는 일단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결제 관련주들을 좀 보면 다날 같은 경우 다날도 점 상한가였다가 지금 개파락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을 예고를 했고요. 오전장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이 좀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귀추가 주목되는 어떤 종목들인데요. 일단은 쿠팡이 만약에 상장이 됐다, 나스닥에 자금이 들어온다. 자금이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좀 더 넓은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회사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쿠팡 관련주들 중에서도 실제로 수혜를 입을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